가격만 보면 200만원 컴퓨터가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절대 가격만 보고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떤 노트북을 써야 나에게 이득인지 이걸 쉽게 알아가세요. 이것만 들어도 컴퓨터 어디 가서 무조건 아는 척 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테크입니다. 컴퓨터와 노트북은 워낙 다양한 모델이 있어 고르기 어렵고 다 좋다는 이야기만 있어서 보고 있으면 머리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솔직히 돈 많으면 대충 사도 되지만 적당한 비용으로 최대한 좋은 컴퓨터를 사고 싶다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 컴퓨터 살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완전 체계적인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거의 컴퓨터 설계급 로드맵입니다. 컴퓨터 초보라도 이 흐름만 알면 선택이 쉬워질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200만원짜리 고사양 컴퓨터가 하는 일 대부분은 70만원대 이하 노트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내가 뭘 하느냐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용도부터 확실히 해야 돈 안 날려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취업 준비할 때 노트북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어차피 살 거면 좋은 걸 사라고 하셨어요. 좋은 거라고 해서 제일 비싼 게이밍 노트북을 200만원 주고 샀는데 막상 써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무게가 2.5kg라서 도서관 가져가기 부담스럽고 배터리는 3시간도 안 가고 팬 소음은 도서관에서 못 쓸 정도로 시끄럽고 결국 취업 준비용으로는 완전 부적합한 노트북이 된 거예요. 게임은 잘 돌아가지만 정작 필요한 휴대성이나 배터리는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솔직하게 자기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노트북으로 뭘 제일 많이 할까? 제 경우에는 90%가 문서 작업이고 가끔 넷플릭스 보고 아주 가끔 간단한 게임 정도 합니다. 그럼 CPU는 중간 정도면 충분하고 외장 그래픽은 필요 없고 대신 화면은 좀 커야 하고 배터리도 오래 가야 하는 거죠. 이러면 50만원짜리 노트북도 충분합니다. 만약 디자인 전문가라서 포토샵이 메인이에요. 그럼 CPU보다 램이 중요하고 화면 색감 정확하고 외장 그래픽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요. 이 정도면 1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만약 게이밍 노트북을 원한다면 하이엔드급 200만원짜리 노트북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면 예산을 어디에 집중 투자할지도 바로 정해집니다. 그래야 나중에 매장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할 때 흔들리지 않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무작정 좋은 걸로 찾았던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이걸 해결하고 나니 컴퓨터 선택의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막상 용도를 정하고 나니까 CPU, 램, 저장 공간 이게 뭐가 좋고 나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컴퓨터의 핵심 4가지 부분을 하나씩 깨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디 가서 컴퓨터 잘하는 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컴퓨터 기초 다 배우세요. 먼저 CPU입니다. CPU 얘기만 나오면 정말 머리 터져요. i3, i5, i7 숫자만 봐도 어지러운데 여기서 세대까지 나오면 그때부터 포기합니다. 저도 처음엔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CPU를 카페 직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i3는 알바생, i5는 경력직 직원, i7은 매니저라고요. 아르바이트생 i3는 간단한 음료는 잘 만들지만 복잡한 라떼나 동시에 여러 주문이 들어오면 좀 버벅거립니다. 경력직 직원 i5는 웬만한 메뉴는 다 할 줄 알고 속도도 적당해서 대부분의 카페에서 선호하는 인력이죠. 매니저급인 i7은 어떤 주문이든 빠르고 완벽하게 처리해냅니다. 여러 주문을 동시에 받아도 문제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경력이에요. 같은 매니저라도 5년 전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과 최신 기술로 일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CPU도 똑같아요. 같은 i7이라도 10세대와 13세대는 성능이 많이 달라요. 이제 아시겠죠? 그럼 제 기준도 말씀드릴게요. 문서 작업 위주면 i3, i5 최신 세대면 충분합니다. 영상 편집이나 게임 하시려면 i7 최신 세대가 필요해요. 전문적인 영상 편집이 직업이시면 i9으로 가시면 됩니다. AMD, 라이젠도 똑같아요. R3, R5, R7, R9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매장에서 새로 나온 AI 노트북을 보면 인텔 코어 울트라라는 게 보입니다. 인텔 울트라 7과 기존 i7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정말 어렵죠. 울트라 시리즈는 NPU가 붙은 것으로 AI 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능 면에서는 i7이 여전히 앞서지만 AI 전용 NPU 칩으로 실시간 번역이나 음성인식, 이미지 처리 같은 AI 기능들이 훨씬 빨라져요. 대신 가격은 10에서 15% 정도 더 비쌉니다. 결론적으로 고성능 게임이 중요하다면 i7, 배터리와 휴대성, AI 기능을 원한다면 울트라 7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여러분 사용 패턴에 달려있어요. 이제 CPU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을 하려면 GPU도 봐야 합니다. GPU는 그래픽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CPU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게임이나 영상 편집, 포토샵 같은 그래픽 작업에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일반적인 문서 작업이나 가벼운 롤 같은 게임은 외장 그래픽 카드가 굳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배그나 피파, 옵치를 돌리거나 전문적인 영상 편집을 하려면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외장 그래픽은 컴퓨터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는데 별도의 카드라고 해서 외장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RTX를 예로 들어 볼게요. RTX 4060이라고 하면 앞에 40은 특정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60은 그 세대의 중급형이라는 뜻이에요. RTX 4070이면 같은 세대 모델인데 한 등급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제 기준은 이래요. 게임 안 하고 문서 작업만 하시면 내장 그래픽으로 충분합니다. 가끔 게임하거나 포토샵 쓰시면 NPU가 달린 노트북 사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게임하거나 4K 영상 편집하시려면 RTX 3060 이상인데 100W 이상으로 돌아가는 모델을 찾으세요. CPU와 GPU를 정했으니까 이제 램과 저장 공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램과 SSD 이거 모르면 평생 답답해요. 느린 컴퓨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바로 전부 다 아실 겁니다. 끝까지 보시고 컴퓨터 고수 되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램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램은 수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레가 크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수레가 작으면 못하는 거죠. 인터넷이나 게임을 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큰 돌 여러 개를 한 번에 옮기려고 하면 작은 수레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컴퓨터도 똑같아요. 램이 작으면 프로그램들을 한 번에 돌릴 수 없습니다. 요즘은 윈도우 자체가 1에서 2기가 정도 쓰고 크롬 탭 몇 개만 켜줘도 1기가를 쓰거든요. 여기에 포토샵 돌리면 3기가를 씁니다. 그러면 8기가 중 대부분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에 PPT나 워드까지 키면 컴퓨터가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문서 작업만 한다면 최소 8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유있게 쓰고 싶거나 영상 편집 같은 무거운 작업을 하시면 최소 16기가에서부터 고려해볼 만합니다. 저장 공간은 참고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랑 기본 프로그램 설치하면 60기가에서 80기가 정도 쓰는데 150기가 정도면 충분히 게임도 깔고 다 합니다. 그래서 256기가 강추하고요. 전문적인 작업이나 영상 많이 저장하시거나 대작 게임 많이 하시면 512기가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절대 사지 마세요. SSD가 5에서 10배는 빨라요. 이게 차이가 많이 큽니다. 한 가지 꼭 확인하시겠어요. 어떤 노트북은 램을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수 없어요. 메인보드에 완전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 전에 꼭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처음부터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스펙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화면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노트북은 문제가 있어요. 화면, 노트북을 산다면 매일 보는 건데 여기서 타협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 노트북 살 때 가격 때문에 화면은 대충 넘어갔거든요. 어차피 문서나 인터넷만 볼 건데 화면이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글자는 뭉개져 보이고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화면 어두워지고 결국 1년 반 만에 바꿨어요. 화면은 나중에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크기부터 보면 13에서 14인치는 카페 들고 다니기는 좋은데 장시간 작업하면 눈이 금세 피로해져요. 특히 엑셀 작업할 때 칸이 너무 작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15에서 16인치가 가장 무난한 크기예요. 작업하기도 편하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그럭저럭 할만해요. 17인치는 화면은 정말 시원한데 무게가 무겁습니다. 들고 다니기엔 부담스러워요. 색감도 생각보다 진짜 중요합니다. sRGB 100% 커버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사진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은 색이 정확하게 나와야 나중에 출력했을 때 다르게 안 나오거든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주사율도 봐야 해요. 144Hz 화면으로 게임을 해보시면 60Hz로는 정말 못 돌아가요. 그 부드러움에 완전 중독되거든요. 이제 스펙은 다 정리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비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당하십니다. 가격 비교할 때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같은 메이커인데 가격이 50만원씩 차이 납니다. 당연히 같은 메이커면 싼 데서 사지 하면서 제일 싼 걸로 주문해서 받아보면 완전히 달라요. 비싼 쪽은 i7 32기가 램에 RTX 4060이고 싼 쪽은 i5 16기가 램 내장 그래픽입니다. 모델명은 똑같은 갤럭시북 프로인데 내부는 완전히 다른 컴퓨터죠. 이게 인터넷 쇼핑의 가장 큰 한정이에요. 브랜드와 시리즈명만 똑같고 세부 스펙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스펙 체크리스트를 먼저 완성하는 거예요. CPU, GPU는 뭘로, 램은 얼마, SSD는 얼마, 화면은 몇 인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이 조건에 맞는 모델들만 가격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7 13세대, RTX 4060, 32기가 램, 1TB SSD, 15인치
이렇게 스펙을 확정하고 나면 이 조건에 맞는 모델만 나옵니다. 그럼 진짜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해요. 여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기는 해요. 하지만 비싼 게 나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하면서 정리한 패턴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1번, 제품명만 보고 똑같다고 착각하지 않기. 2번, CPU 세대 반드시 확인하기. 3번, 램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 확인하기. 4번, 저장 공간 SSD로 구입하기. 5번, GPU 전력 한도 놓치지 않기. 6번, 화면 품질에서 타협하지 않기. 이것들만 체크해도 실패 확률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결국 완벽한 컴퓨터 노트북은 세상에 없어요. 본인의 사용 패턴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게 정답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적어도 제가 겪었던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요즘 참 어렵습니다. 월급은 항상 모자라고 취업 준비하고 바쁜 시간에 뭐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즐겁고 재밌는 하루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디지털 가전에 있어서 나에게 더 필요한 정보 얻고 싶으시면 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